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경험자들이 말하는 이혼의 좋은 점과 나쁜 점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에는 이혼을 결심하고 자신의 선택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유리한 이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이혼 후의 삶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든 본인의 행복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혼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렸었죠. 이혼녀이든 유부녀이든 내가 미혼녀이든 그냥 나는 나라고. 저는 이혼 과정이라는 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유기적으로 막 엮여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아프게 다 분리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들 정말 많이 고통스럽고 아프거든요. 그 사이에는 아이들이 있고 우리 사이에는 부부 사이는 아이가 있잖아요. 없는 분도 계시지만 부모 두 명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게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걸 못 지켜준 부분에 대한 미안함이 크기도 하고요. 이혼은 결혼하기 전 원래의 나, 즉 혼자였던 나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혼자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엄청 불편할 것 같습니다. 내 시간과 내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해서만 쓰기 때문에 온통 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이혼을 하자마자 들지는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억울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면 비로소 평온해지는 시점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마디에 계신 분들은 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혼 경력이 그닥 길지가 않습니다. 이혼하고 보통 1년에서 2년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일명 1인이들이라고 하죠. 저처럼 5년 차에 접어들면 제가 말하는 평온함과 너무 좋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인드 디톡스 카페의 이혼 후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참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직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된 분인데 서류 접수한 상태에서 글을 썼던데 그 댓글은 제외시켰고요. 회복하고 잘 살고 계시면서 이제 그 게시물 댓글에서 알짱알짱거리셨던 회복 중인 아내분들도 계셨거든요. 물론 궁금하시겠죠. 그러면서 언젠가는 본인도 이혼할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정신 챙기시고요. 이혼보다는 가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댓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은 당연 경제력이 있겠죠. 생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거나 집에 고쳐야 될 것들이 있을 때, 도와주는 남편이 없을 때 곤란하기도 합니다. 장점은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결정도 내가 하고 수입과 지출도 내가 예상해서 소비하니까 크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애들 관련된 문제는 혼자든 둘이든 힘든 건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 대한 의심의 구렁텅이와 충격에서 빨리 구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혼하기로 결심하기 전보다 훨씬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살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을 폈던 전 아내가 그 남자와 만나면서도 집에서 마주칠 때는 제가 포크페이스 하면서 모른 척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사악한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심장이 뜯기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지금은 가끔 그리운 감정과 지금이라도 전 아내가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심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지금은 충분히 나만을 위해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는 감정이 퐁당퐁당 왔다 갔다 합니다. 이혼 전에는 제가 그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소모적인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오로지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지만 그럼에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장점은 집안일과 자녀 교육,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향상되었고, 네. 아내 바람인 남편분이시겠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단점은 술을 자주 마시고, 네. 일명 우리 카페에서는 촛배라고 합니다. 네. 주말이면 빨래랑 집 청소랑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고 시간이 부족하고 좀 외롭습니다. 이분 감정에 대해 되게 심플하게 표현을 하셨네요. 이 이혼에 대한 장단점을 단 두 줄로 표현을 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네요. 만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라서 저 스스로도 근래의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혼을 해서 좋은 점은 나는 다시 인생을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책임감은 생겼지만 조금 신이 나는 기분이랄까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고 내 이름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줄어든 만큼 내 역할이 줄어서 생활이 단순 명료해지고 시댁과 관련된 각종 경조사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좋습니다. 단점은 경제적인 것을 포함해서 온전히 모든 것이 나의 몫이고 의논하고 상의하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이분도 아내바람이신데요. 단점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하는 것과 성적인 부분에 대한 해소가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만 하는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서의 희생자가 된 것 같은, 당한 것 같은, 개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장점은 바람핀 전 아내로 인한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집중하고 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합법적인 싱글로 연애도 할 수 있고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림자처럼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마법의 시간처럼 조금씩 조금씩 비워집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생 같죠. 네, 이분은 뭐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잘 살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뭐 일신 후 일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는 남편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의 감정에 쓰레기통을 안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놈의 집구석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던 가장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고 홀가분합니다. 전 남편의 쌍판대기, 네, 전문 용어죠. 얼굴이란 뜻입니다. 전 남편의 쌍판대기를 보지 않아도 되니까 살 것 같습니다. 전 시댁이 망하든지 말든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 것도 너무 좋습니다. 전 남편의 가난과 재수 없음에서 벗어난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축복이었습니다. 네, 이 아내분의 남편분은 외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그러니까 경제력은 있었지만 경제관념이 없었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누가 죽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원하지 않고 나한테 악영향을 미치면 잘라내면 됩니다. 예. 법적으로 잘라내면 남편이 아닌 거고 그 관계를 끝낼 수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거죠. 네. 일곱 번째, 이분도 아내 바람인데요. 장점은 자유롭고 마음이 편합니다. 하루하루 최고로 막 즐겁지는 않더라도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 아내와 맞벌이를 하다가 이혼을 하고 현재는 외벌이에 양육비만 받고 있는데도 오히려 돈이 더 잘 모여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단점은 아이들을 보면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애들이 어려서인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몸이 외롭습니다. 이 몸이 외롭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남자들 그 성적인 그 욕구 해소가 안 된다는 거겠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남자들은 좀 더 힘든 부분으로 다가오겠네요. 육아나 살림도 그렇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왜 더 빨리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나라고 후회합니다. 예, 이혼을 했는데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분은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요. 본인을 뭐 애들이 면접 교섭을 간 그 주에는 혼자서 여행도 다니시고 많은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 여덟 번째 분이신데요. 이분은 저희 카페에 계시다가 이제 이혼을 하시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글을 적으셨어요. 네, 이혼을 한 후 후회는 1도 없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해준
유채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아내분 좀 뭐 급하다면 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젊으시니까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랑 뭔가 열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 이야기를 남자친구가 계속 하나 봐요. 근데 이 아내분은 이제 내년쯤 뭐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 남자친구가 내가 너 그렇게 좋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댓글에 정작 이혼을 안 하신 남편이랑 가장 행복하신 아내분들이 재혼하지 마라고 막 난리 댓글을 썼더라고요. 예. 알아서 하시겠죠. 왜 자꾸 본인들은 이혼도 안 하면서 이혼해 가지고 외로워 가지고 이제 같이 살겠다는지 자꾸 말리시는지요. 네. 네. 제가 재밌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혼이든 뭐든 어떤 새로운 환경에 처음에 적응할 때 힘들고 적응이 되고 나면 사람은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익숙해지면 그게 편안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누군가 배우자랑 살고 의지하고 살다가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거기에 익숙해지면 또 다른 남자랑 살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되고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이고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 것 같네요. 세상 모든 게 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음 나중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회복을 선택하신 분들의 그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방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 방송이 나갈 거고요. 명절 다 잘 새셨죠? 세월이 진짜 빠르네요. 여튼 여러분들도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조금 불안감이 떨고 있나? 내일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다 난리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푹 잘 주무시고 내일부터 또 힘차게 일상으로 되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